150조 보물선이라고 주장이 나오더니 슬그머니 이제 와서 보물 파악이 불가능하네요. 예, 이러면서 보물가치 10조로 축소한 의도가 뭔지, 그리고 이 관련 돈스코이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의혹과 의문이 혹시 있으시면 같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조 보물선. 주장하다 의혹만 증폭시킨 거 아니냐. 오늘 그룹에서 신일그룹에서 기자회견한 겁니다. 밧줄 고정 상자 여러 개를 확인했다. 근데 150조 가치는 아닌 것 같다. 금화, 금괴 현재 파악할 수 없다. 근데 재산적 가치는 있을 것이다. 우선 발굴자 지위 확인 소송을 위한 준비 중이다. 소송 준비 중이고 이건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된 거고, 신일 골드코인, 신일 광채그룹과는 전혀 무관하다. 근데 뭐 서로 또 인척 관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의혹이 나오는데, 첫째, 그래도 보물 10조 정도라고? 상자만 여러 개 확인했다고 그러면서 또 10조는 어디서 나온 건가? 의혹이 회사 자본금이 1억이라던데 발굴 보증금 지급은 어떻게 할 생각이지? 의혹 3, 주가 조작, 가상화폐와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신일그룹, 신일골드코인 전 대표가 서로 인척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가 조작 의혹과 가상통화 발행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해수부는 신일그룹이 제출한 돈스코이호 발굴 신청서 서류가 미비하다고 반려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께서 큰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는 돈스코이호에 과연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와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스코이호 150조 원 보물, 이러한 문구의 사용은 저희가 탐사를 계획하기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문구입니다. 공기관에서도 보물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기사화된 일부 언론 보도 및 추측성 자료 등에 따라 당사가 검증 없이 내용을 인용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일그룹의 무책임한 인용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현재 금시세를 감안을 한다면 약 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스코이호가 알려진 대로 여기에 정말 어떤 의미 있는 경제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도 뭐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의 뭐 사료라든가 어떤 문헌 또 매스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이만한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솔직한 답변입니다. 이만한 사업이 없다는데 황장 소장 참여 의사는? 제가 전에 저거 투자 이면 저기 우회상장 주식 우회상장 연결될 거랬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화로 해서 출구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종료된 뒤에 대비해서 지금 이 톤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중립법이에요. 톤을 다운시키고 있어요. 자, 돈스코이호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200톤이에요. 배 무게가요. 세월호가 6,800톤일 겁니다. 큰 배. 그러면 저 배에 150조의 금이 실려 있다면 그때가 지금보다는 금이 훨씬 쌌을 건데, 지금 가치로 한다 해도 150점은요, 3,370톤입니다. 배 무게의 절반보다도 더 금이 나가요. 그건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독일이 가지고 있는 금이 정부가 현재 다 보유하고 있는 게 3,390톤이고 한국은 100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50조로 하게 되면 이 돈스코이에 150조의 이 금이 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수를 다운시켜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사기가 되니까. 뭐 알겠습니까? 원래 전공이 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황 소장. 하여튼 뭐 어떻게 청기남 소장님 받으시겠어요? 짧게 할게요. 꼭 먹어봐야 맛을 알고 당해봐야 피해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150조의 보물선 하다가 이제는 또 10조 이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룬 이유가 혹시라도 피해를 보시는 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고수익을 믿기로 한 기본적인 암호화폐 사기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이 단정 짓지 못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그래야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권익식 교수님.
실제로 그 내려가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금괴를 담은 그런 그 괴짝은 안 보이고 오징어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그러니까 보물선이 오징어선으로 변한 거예요. 아, 지금요? 그럼 오징어 값이 얼마예요? 돈스코이오에 가서 탐사를 해본 그 사람 어디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오징어만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오징어만 살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허황된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150조가 나오면 좋죠. 국부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오징어가 뭐 금을 물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럼 좋죠.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얘기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 그래서 주가만 올렸던 거 아닙니까? 네. 뭐 1,800원짜리가 5,000 몇백 원으로 세 배나 뛰어가지고 그리고 싹 빠진 거예요. 네, 그건 올랐어.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들을 네. 보면은 거기다가 네, 지금 인양하는데 들은 비용만도 자기들이 얘기한 게 300억이라는 거예요. 300억. 예. 그런데 저 보물선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저 고철값이 12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 부담을 쓰고 네. 이런 인양 작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타산이 안 맞는 전혀 계산이다. 타산이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정용화 위원도 한 말씀. 그 오늘 회견은 더 의혹만 증폭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탕 작전일 개연성이 커지는데 만약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다면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차제에 그 같은 허황된 것들이 대국민을 현혹시킬 수 없도록 말하자면 어떤 그런 구조. 네, 어떤 뭐 중요한 금융 당국이라든가 네, 사법 맞아요. 당국이라든가 네. 그걸 철저히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도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신일그룹이라는 데서 설명하는 논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맨 처음에 그 150조 원어치 금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시세로 따져가지고 한 무게로 보니까 한 200톤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소문 같은 거를 그냥 150조라고 추정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도 있는지를 잘 모른대요. 거기에 금괴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있으면 이거지. 좋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서 뭐 상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대포알이 거기 들었는지 금괴가 들었는지 자기들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철 덩어리 값으로 12억을 산정을 해서 예. 해수부에다가 1억 2천만 보증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번에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200톤을 근거로 해서 10조. 200톤을 근거로 해서 그 금값이 잘못 산정됐으니까 10조 원어치로 우리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10조 맨 처음에 가능하다고. 맨 처음에 말이 믿을 수도 없는 말을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다시 10조를 만들어놨어요. 자기도 금 있는 줄 몰라요. 근데 어쨌든 10조 원이 됐어요. 150조 원이 10조 원으로 깎였는데 무슨 걸 근거로 해서 계산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원래 논리가 이해가 되면 안 속아요. 이렇게 순환해서 사람이 왜 속는지 아세요?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10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속지 않도록 잘하고 살아야지. 뭐. 김현성 교수님. 그러니까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돈스코이오와 관련해서 신일그룹은 투자를 받겠다고 150조 보물선이라고 홍보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뭐 10조라고 얘기했던 것들 예.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역사적 사료라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딱 여기 적어놨듯이 예. 보물선이 아니라 옛 꽃자 고물선이다. 예.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네요. 사직생의 결단을 한 것 같죠? 예. 조폭연루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리고 보도 언론사를 정면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재명 조폭연루설 반박, 검찰 수사 촉구 정면 돌파를 택한 거 아니냐. 방송사와 이재명 지사 사이의 쟁점은 또 무엇인가. 여기 저 조폭연루설 양측 주장 쟁점 그리고 이재명 내가 조폭 배우면 경찰 정부도 조폭 배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올렸는데 의도가 뭔지 요거를 안 하셔도 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 얘기 끝에 잠깐 하실 분은 이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2007년 인권변호사 이재명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2명을 변호한 거 아니냐. 그러자 이재명 측에서 아니 와서 조폭 자기가 아니라고 그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그래서 맡은 수임 사건 중 하나일 뿐 그리고 수임료도 소액이었다. 국제마피아 조직원이 설립한 청소업체가 성남시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심사는 새누리당 시의원이 포함된 독립심사위원회가 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 보조금 준 업체다. 국제마피아파 또 다른 조직원 관련 회사와 성남시, 성남도시공사,
주차 시스템 수의 계약한 거 아니냐. 특혜라 볼 수 없다. 대표가 조폭 출신이라고 성남시장을 조폭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랬습니다. 이재명 지사 악의적 편집이다 방송이. 그리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어제 반론 및 의견 요청서를 방송사에 발송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준 언론 민주당께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십시오.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음해성 조폭몰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악성 음해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습니다. 조폭과 각종 권력 사이의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의 유착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그야말로 객관적 시각으로 그냥 한 말씀씩만 하시고 넘어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김현석 교수님부터. 아직 못 쓰셨으면. 예,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네. 라고 말씀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모 방송에서 네. 조폭과 연루를 얘기를 했는데 일부 변호를 했다. 조폭을 변호를 했고 그 조폭의 그 사람이 결국은 트레이드 회사를 차렸다. 네. 그 회사를 비호했다라는 건데 네. 일단 사실관계도 다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가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을 변호를 한 것이다라고 나온 거고.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조폭 대표가 된 조폭이 만든 회사가 특권을 줬다라고 하는데 예. 과연 그것이 어떤 특혜였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예. 이건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만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아니 잠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미디어가 어찌됐든 그 과거에 그 예능 프로를 통해서 이 시장을 굉장히 띄워놨었고 지금 다시 그 또 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디어를 통한 정치인에 관련한 얘기들은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 네, 우리 이 창문으로 제 창문 그린 건데요. 예. 여기로 세상을 바라보면 딱 요만한 크기로만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렇게 본 것은 아닌지. 예. 2007년도에 뭐 누구나 다 조폭 사건 조심해야죠. 수임할 때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의혹으로 보였던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고요. 돌아봐야 된다. 예. 이재명 지사는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해명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네. 수사 결과 보면 되죠. 정기란 네. 교수님. 폐륜, 불륜, 조폭 연루설. 네. 아직도 선거 중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대응을 너무 정치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예. 뭐 인권 변호사가 조폭 변호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조폭기업의 뭐 선의의 보조금 이거 사실관계 내놓으면 돼요. 예, 예.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응하는 것이 맞다. 정무, 네. 지사직 정무에 몰입해라. 고인수 교수님. 드루킹 사건을 보면은 이것도 드루킹의 이권 싸움인데 이게 정치권 싸움으로 변질이 됐어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사실은 조폭들의 이권 싸움이 정치권 싸움으로 그렇죠. 가서 권력 내에 무슨 음모설이 있는 것처럼 안희정 가더니 이재명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그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부분은 뭐 이재명 지사가 밝힐 수 없으니까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야 합니다. 네, 정우갑 의원. 추정설이 아니라 이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또 와닿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인상 그만한 상을 자기가 직접 심사한 것이 아니고 서울 뭐 새누리당 당시 시의원이 포함된 독립심사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어쨌든 간에 그런 공간 속에서 지금 어쨌든 사법당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그걸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황정호 소장 오늘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비주류입니다. 이게 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